제율입니다. 오늘은 헨리 조지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헨리 조지라고 하니까 생소한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들어보신 분들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19세기의 미국의 유명한 그런 경제 사상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 상당히 그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89년에 노태우 정부 때 어, 토지 공개념 3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또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될 때 가장 많이 이제 어떤 사상적 근거로 언급이 된 사람이 바로 이 헨리 조지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공개념은 좀 모호한 그런 용어죠. 온건한 그런 개념도 있고 또 꽤 급진적인 그런 이제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헨리 조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희년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희년 운동 단체가 있고 이 단체를 아마 그 에, 초석을 놓은 분이 에, 지금은 뭐 별세하셨지만은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어, 이제 희년 운동의 어떤 토대를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좀 급진적인 그런 토지 공개념 물 지지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의 희년 사상하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도지의 사상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희년 운동은 곧 조지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천덕 신부님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헨리 조지 자신이 이제 자신의 사상이 성경의 정신과 아주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또 강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또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의 어떤 경제 정책, 특히 이제 토지 정책이라는 현실에서도 이 헨리 조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 운동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기년 운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 이제 조지는 중요한 그런 사상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희년 사상과 아, 이 조지의 사상이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지의 경제 사상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이 중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계점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의 강의는 사실은 2달 전에 제가 신년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에 어떻게 보면 2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때 이제 첫 번째 한 얘기가 가나안 정복후의 여호수아가 토지를 분배를 했죠. 그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20세 이상 이 전쟁에 참가할 그런 장정들이죠. 이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토지를 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모호할 때는 제비뽑기라는 방법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 똑같이 평등으로 나눈 게 아니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점도 고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계적 평등이 아니고 법적을 고려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혼동을 하는데 토지가 공유가 된 게 아니고 이 가족별로 혹은 개인별로 이렇게 사유를 했는데 에, 공정한 사유제였다는 거죠. 공정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등을 토대로 하되 에, 때로는 업적도 고려하는 그런 점에서 공정한 분배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토지를 분배한 다음에 토지를 거래를 하는데 어떤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토지를 좀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8대 50년 이내의 기간 동안 50년을 신년으로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만 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마다는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토지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바로 빈곤이 세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어, 그런데 여기서도 혼동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마치 어떤 강요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지주들이 뭔가 희생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거는 원래 그렇게 하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이 50년마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이제 50년마다 뭐 새로 뭐 농지개혁법 이런 거 안 만들어도 자동적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이제 아주 신기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게 되는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라는 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는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개개인의 사유가 아니고 공유다. 우리 위에서 보는 것처럼 토지는 엄연히 사유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귀절에 그냥 좀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신현재에 있어서 토지는 공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 문맥을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거를 이제 현대어로 좀 고치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지를 영구적인 거래를 하지 말고 기간을 정해서 하라는 하나의 신학적 근거로 이렇게 토지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토지를 무슨 어, 그 등기부에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뭘 등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겐가에게 위임을 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행사를 하게 했나요? 바로 어, 개별적인 그런 가족 혹은 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위임을 해서 그거를 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현제도의 목적, 신현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에 관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도 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토지를 잃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안 되겠다. 그리고 토지를 잃고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는 것도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신현제도의 목적이죠. 그런데 2, 3천 년 전에는 이런 목적은 토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고 또 생산 수단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토지 이외에도 다른 재산 또 다른 생산 수단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토지에만 국한된 그런 제도는 아니죠. 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헨리 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조지의 생애를 보면요. 1839년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는데 가정은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14세까지 학교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가게에도 있었고요. 선원도 했고 또 인쇄소 식자공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부로 가서 샌프란시스코 어, 이 신문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식자공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승진해서 나중에 이제 편집인까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 교육은 뭐 별로 못 받았죠. 뭐 초중등까지 될까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아주 그 장점이 독서에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사상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는데 이제 독학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신문사에서 뉴욕 특파원으로 이제 다시 동부로 갔습니다. 근데 동부에 가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68년이니까 1868년이면은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남북 전쟁이 65년에 끝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미국이 이제 뭐 철도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에, 성장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뉴욕이라는 그 대도시에 와 보니까 한쪽은 부가 넘치는데 한쪽은 또 빈곤이 공존하는 이 현상을 보고 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공존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밝히고 해결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다라고 이제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몰입을 해가지고 1879년에 이분의 이제 대표 저서가 진보와 빈곤입니다. 이 책을 썼는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엄청난 반향이 생겼어요.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로도 번역이 되면서 이제 러시아에는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이 부활의 이 에, 헨리 조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만년의 톨스토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헨리 조지 사상을 얘기를 꺼냅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의 사상에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지 있죠. 영지 중에 일부를 또 농노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예, 이때 러시아는 아직 봉건제였죠. 어,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아주 반향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영국 아일랜드로 가서 강연도 하고요. 또 뭐 다른 책도 내고 마지막에는 예, 뉴욕 시장에 또 출마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낙선을 했는데 두 번째는 거의 뭐 당선될 뻔했다 그래요. 그런데 58세로 그냥 선거 며칠 앞두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58세죠. 58세 뭐 그렇게 긴 생애를 보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58세의 생애였지만 에, 뭐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의 사상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 왜 그 미국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계속 빈곤한가? 말하자면은 임금은 안 오른다는 거죠. 성장은 하는데 왜 임금은 안 올라서 노동자들은 계속 빈곤한가? 그 원인을 봤더니 이 그게 지대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장은 하는데 그 성장의 과실을 그러면 누가 가져가는가 봤더니 지주들이 지대라는 그 대가로 대부분 다 가져가 버려 가지고 어, 노동자들은 가져갈 게 없더라. 그래서 임금은 그냥 그 수준이고 여전히 빈곤 상태에 머물고 있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 지주들이 갖고 가는 지대를 그거를 몽땅 다 이 공유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지주들에게 돌아가는 지대를 다 뺏어서 그걸 어,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거를 세금으로 지출하는 대신에 나머지 세금은 다 면제를 해주자. 예, 그러면은 어, 이 세금을 면제받아서 이익을 보고 또 세금을 면제받으니까 이 경제 활동도 또 열심히 할 거 아닌가. 근로도 열심히 할 거고 투자도 열심히 할 거고 그러면 또 경제가 성장이 되는 이익도 다 누릴 거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런 아이디어인데, 그러나 요거를 상당히 좀 체계화해야 되겠죠.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래서 이제 이 뼈대가 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은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 설득력을 가진 사상이 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한번 보면요. 헨리 조지가 진단한 빈곤의 원인, 조지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빠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빈곤이 만연했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필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기존의 빈곤 원인설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빈곤 원인설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멜서스의 인구론이고요. 또 하나는 임금 기금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구로는 왜 노동자들이 빈곤하냐라는 그 이제 원인을 식량은 천천히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서 인구는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니까 식량이 인구에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노동자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이 되겠습니다. 조지는 이걸 이제 비판을 합니다. 식량 증가 그렇게 느린 거 아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증가하면은 어, 분업이 확대가 돼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식량 증가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그렇게 너무 빠른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은요, 또 지성이 발달되면은 어떤 성적 욕구 이게 별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률은 감소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론이 멜서스 당시에는 좀 맞았던 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식량에 비해서 이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멜서스 인구론이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맞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조지가 제시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조지의 예측이 맞기는 맞았어요. 인구론이 안 맞기는 안 맞았는데 그 이유가 조지가 제시한 것 이유 때문은 아니고 조지는 예를 들어서 식량 생산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가 어, 분업 때문이다 그랬는데 분업보다는 자본 축적이나 기술 진보 이게 더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 이유는 무슨 성적 욕구가 줄어서가라기보다는 피임법이 개발됐다든가 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요. 이 아이의 양육비라든가 교육비가 너무 올라가요.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의 또 취업 기회도 또 많아져요.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율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금기금설은 이 고전학파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그 원리인데요. 이것도 이제 인, 인구론과 비슷해요. 여기서도 이제 임금 수준이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고마 인구가 증가하는 바람에 임금은 도로 내려간다. 그래서 임금은 늘 최저 생활 수준,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임금기금설이 되겠습니다. 임금기금설에 대해서도 역시 조지는 비판을 하죠. 그런데 이 비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학파 임금기금설은 이게 이제 에, 임금은 전년도의 생산물 중에 그때는 이제 농업이 위주였기 때문에 작년에 생산된 농업 생산물 중에 일부를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지출을 해요. 그거를 이제 그 임금 기금이라 그러는데 그 임금 기금을 노동자 수로 나누어서 어, 이렇게 임금이 결정된다라는 설인데 헨리 조지는 작년에 생산해서 임금이 지불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매월 생산되는 것 중에서 임금이 지불된다. 즉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임금은 현재의 생산물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새로운 주장이었고, 나중에 요거에 이제 신고전파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의 토대가 됐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사상 중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고전파가 제시하는 빈곤의 원인,
틀렸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제시하는 그런 빈곤의 원인을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조지는 에, 기존의 빈곤 원인서를 검토하고 이걸 비판한 후에 자신이 발견한 빈곤의 원인을 제시를 하죠. 그 원인이 뭐라 그랬던가요? 바로 어, 경제 성장에 따른 지대 증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지대가 너무 빨리 증가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헨리 조지 당시에는 아직 이제 영국의 고전학파 시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헨리 조지가 많이 영향을 받은 고전파 경제학자가 바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인데요. 이 리카도의 학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리카도의 학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이제 식이 나오죠, 그죠? 그 식은 총생산이 이제 생산이 되면은 요게 지대, 요거는 이제 지주들에게 돌아가고요. 임금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죠. 이자는 자본가들에게 돌아갑니다. 어, 지주가 제공하는 땅, 그리고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 또 자본가가 제공하는 자본, 이 세 개가 결합이 돼서 총생산이 이루어지면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요 식을 가지고 식 2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배를 좌변으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총생산에서 지대를 빼면은 임금과 이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생산 중에서 지주들에게 먼저 지대를 분배를 하고 난 나머지를 노동자에 대한 임금 그리고 자본가에 대한 이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지대가 자꾸 커지면 어때요? 요 우변이 커질 수가 없죠. 총생산이 증가해도 요 지대가 거기에 맞춰서 증가해 버리면은 요 부분은 증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대의 증가 때문에 임금도 못 늘어나고 이자도 안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된다. 그러니까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지주가 누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겁니다. 빈곤의 원인을 이렇게 찾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조지가 말이죠. 그 미국의 당시 상황을 보니까 노동자는 여전히 이제 빈곤한데 보니까 땅값은 많이 오르고 그리고 막 지주들이 지대로 많이 가져가는 이런 현상을 이제 자기 주변에서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야, 맞다. 미국 전체 아니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가 빈곤한 것은 바로 지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는 한은 이 성장할수록 지대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돌아가는 임금이 상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요, 그 말이 맞다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조지의 주장이 맞다면, 즉 경제가 성장할수록 지대 비율이 증가하고 지대가 다 그걸 가져가 버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임금 수준은 헨리 조지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낮아졌겠죠. 왜? 성장하면 할수록 그 성장한 걸 다 지주들이 지대로 가져가 버리니까 임금은 전혀 안 올라갔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좀 팩트하고 다릅니다. 즉, 선진국들은 토지 사유가 유지되었는데도 실질 임금이 100년 전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임금이 상승했다는
했죠. 그렇다면은 빈곤의 원인이 토지 사유제 때문이라는 조지의 주장은 이 현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지가 사용한 이론 틀이 리카르도 이론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리카르도 이론은 언제 타당한 이론이냐면은 리카르도가 살았던 그 당시 약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는 좀 맞았던 이론이죠. 그때는 어떤 시대였느냐면은요. 이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일정할 정도로 자본이 그렇게 빨리 증가를 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별로 없던 시절.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는 그런 이론을 조지가 가져와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 관점에서 조지가 어, 왜 빈곤한 상황이 계속되는가에 대한 설명, 분석이 이게 타당성이 뭐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이게 이제 10세기죠, 그죠? 19세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제 산업화 초기였는데 실질 임금이 꽤 오래 상승하지 않았어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때로는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근본 이유는 노동 수요에 비해서 노동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던 때문입니다. 에, 그거를 어떻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입증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노동 기업이 노동 수요를 하잖아요. 그죠? 노동을 필요로 하는 데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은 경제가 성장을 해도 현재 있는 노동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이 안 올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했지만은 한 75년까지는 임금이 잘 안 올랐습니다. 예, 그왜 그럴까요? 농촌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도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안 오릅니다. 이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여기 이제 어, 이민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해방된 노예들이 도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증가도 있었고,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에는 노동 수요에 비해서 노동 공급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임금이 안 올랐는데 이 이제 헨리 조지는 치대 때문에 치대가 너무 빨리 증가해서 임금이 오를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또 비슷한 오해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노동자의 빈곤은 사유재산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유재산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빈곤은 없어질 수 없다. 비슷한 주장이죠.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빈곤은 사라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중세 때도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이 폭등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패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스트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한 30% 줄어들었죠. 이래 되니까 임금이 두세 배 올라 버렸어요. 노동 공급이 안 되면은 임금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대 때문이 아니고 이 노동 수요 공급 때문에 임금이
낮을 수도 있고 또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임금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헨리 조지는 이걸 좀 착각했다는 거죠. 기대 때문인 줄 알았어요. 에,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도 그렇고 헨리 조지도 그렇고 그, 그 시기에 19세기 후반기에 경제가 성장해도 워낙 지금 노동이 과잉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이 안 올랐는데 그게 어떤 영구적으로 그렇다고 이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근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헨리 조지는 자본은 사유해도 되지만 토지는 사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대 증가 때문에 노동자는 계속 빈곤하다는 조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매우 과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지의 경제 분석, 즉 원인 분석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조지는 사실 이게 원인 분석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못된 원인 분석의 바탕을 두고 이제 나름대로 또 대책을 빈곤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빈곤 해결책의 책이 뭐냐면 이제 토지 가치세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의 원인이 이제 지대라고 주장을 했다 그랬죠.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대를 공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토지의 사유권을 박탈할 어떤 윤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토지 사유권은 박탈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토지는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재산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은 즉 소유권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노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의 근거가 노동의 이유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각자는 이제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겠죠. 이 내 신체가 내 것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만약에 내 신체가 남의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노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제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내가 갖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 소유권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셀프 오너십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내 노동에 대한 권리도 나에게 있겠죠. 그렇다면은 내 노동이 생산한 생산물도 나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 노동이 생산한 것은 나의 것이다. 요게 바로 이제 존 로크가 얘기한 재산권 이론인데 존 로크의 재산권 이론을 헨리 조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생산한 것도 내 것이지만 내가 생산한 생산물을 파란 대금으로 어떤 다른 사람이 생산한 거를 내가 매입을 하면은 그것도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거래에 의해서 내가 매입을 해도 그것도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노동으로 생산하든가 아니면 내 노동 생산물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거를 내가 매입을 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를 한번 봅시다. 토지는 생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러므로 원초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토지는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초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는 정당성이 없다. 예. 자, 요거는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 봅시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예, 토지를 창조하셔 가지고
인간들에게 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떻게 사유가 돼가지고 말이죠. 사유가 돼가지고 어, 이게 처음에는 뭐 상속, 자식에게 상속을 시키기도 하고 하다가 거래가 되고 수없이 많은 거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지주의 소유로까지 왔습니다. 예? 수없이 많은 거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소유권자가 소유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을 팔한 대금으로 그걸 샀죠. 현재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받은 것은 아니고 뭔가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을 뭔가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은 살을 팔아가지고 뭐 그 대금으로 땅을 샀겠죠. 그런데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상적으로 매입했더라도 그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사유화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유화한 사람이 공유물을 어, 도적질했다는 거죠. 작물이라는 거죠. 작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에, 여전히 작물이고 현재 지주는 작물 취득범이다 라는 것이 이제 어, 헨리 조지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일단 이제 뭐 그렇다고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대는 사회적 산물이다. 이게 토지 사용료인 지대는 지주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수요가 존재함으로써 발생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전혀 뭐 토지를 살려고 또 하지 않던 데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어떤 기업이 생겨서 공장이 생겼다든가 또 도로가 생겼다든가 뭐 역이 생겼다든가 해서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되면은 그 토지에 대한 수요가 생기죠. 그래서 토지를 살려는 수요도 생기고 빌리려는 수요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대가 발생하고 또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땅의 지주가 기여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대가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대는 어? 그 어떤 그 토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발생해서 지대가 생기는 거지 그 지주가 무슨 노력을 해서 생긴 건 아니다. 그래서 1번, 2번의 이유에 의해서 토지는 공유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헨리 조지의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토지 가치세 제도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권은 이게 보호받을 수가 없고 이거는 박탈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는 공유돼야 된다. 말하자면은 국유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 이미 사유화되어 있는 토지를 이거를 이제 무상으로 몰수를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니까 에, 이거를 이제 사용권은 현재 지주들에게 주고 수익권만 국가가 몰수해 가지고 지대 수입의 100%를 다 지주가 가져가자. 아니, 지주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가져가자. 이것을 이제 토지 가치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은 모두 다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토지의 무상 몰수라 이제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 대신에 다른 세금은 면제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헨리 조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 기존의 토지 사유권의 전면적 박탈은 이게 과연 정당하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토지 소유가 작물 취득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선의의 취득,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취득을 했는데 그게 작물인 줄 모르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게 되면은 설사 그게 작물일지라도 그게 취득한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선의의 취득이라 그럽니다. 이게 작물 취득이 되려면은 그게 도적질한 물건인 거를 알고 샀을 때 작물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물인 줄 전혀 모르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면은 이게 선의 취득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현재의 토지 소유권을 작물 취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선의 취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참 뭐라고 어, 어느 한쪽으로만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대만 사회적 산물이 아니고요. 노동이나 자본에 대한 대가도 비슷합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신인 사람이 요즘 뭐 프로 농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프로 축구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 스포츠가라는 그런 수요가 생기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생겨가지고 아주 고액 연봉을 받잖아요. 이 비슷한 거죠. 토지만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다른 노동이나 자본도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 조지가 얘기한 두 가지 근거로 현재의 토지 사유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토지 가치세를 만약에 이제 예, 실시를 했을 때 과연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하면은 이 저임금 노동자나 빈곤층보다는 도리어 고액연봉자라든가 토지를 별로 갖지 않은 대신에 주식이나 채권, 예금 이런 걸 많이 가진 부자들이 세금 감면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 가치세라는 제도를 실시해도 기대 효과가 이 조지가 기대한 그런 효과가 예,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작용이 뭐냐면요. 요 세 번째입니다. 토지 가치세를 부과해가지고 지주들에게 발생하는 지대를 다 정부가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가가 0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죠, 금융기관이. 이러면은 담보 가치가 이제 제로가 돼 버립니다. 이 대출금 회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회사의 그 자산 중에는 건물이나 뭐 생산 설비도 있지만 토지도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토지 가치가 제로가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또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소비나 투자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대공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이 지금 조지주의자들이 이제 대안으로 어떤 걸 이제 우리나라 조지주의자들이 대안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에 이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에 이 토지 가치세만큼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분배하자. 이런 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안도 물론 이제 토지 가치세보다는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토지 사유권을 전면 몰수하는 게 정당하냐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거에 이제 굉장히 이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토지를 국유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 가치세를 걷는다. 이거는 뭐 헌법에 정면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가가 0이 돼서 공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도 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지 사상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첫째로 빈곤의 원인 분석의 문제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저임금의 원인이 지대 때문이다 라는 설은 이게 그다지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이 토지 사유제 하는 나라들이 다 임금이 올라가고 빈곤이 해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토지 공유제를 택한 나라들, 중국, 쿠바, 뭐 베트남, 북한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임금이 극도로 낮고 아직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임금이나 빈곤의 원인이 토지 공유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현실과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이론적으로도 리카도 분배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현대 경제를 분석하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대가 빈곤의 원인이라는 설은 상당히 좀 과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대적인 신고전파 이론은 빈곤의 원인 혹은 저임금의 원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게 이제 노동 수요에 비해서 노동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노동 수요는 증가시켜주고 노동 공급은 억제시켜주면은 이 임금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술 진보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 노동 생산성이 증가돼 가지고 임금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공급이 너무 많을 때는 인구 증가율을 좀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요 두 개만 되면은 뭐 지대가 어떻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임금이 오르게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지의 빈곤 대책 토지 가치세죠. 요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 토지 사유권의 전면적 박탈은 이 작물 취득의 측면과 선의의 취득의 측면이 동시에 있는데 이거를 작물 취득이라고만 몰아가지고 전면 박탈한다. 그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토지 사유권의 전면 박탈은 좀 부분적인 거는 몰라도 전면 박탈은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과거에도요, 헨리 조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상가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경제학자는 보상을 해야 된다. 토지를 공유하려면 보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지대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 토지만 좀 그런 건 아니죠. 토지 가치세는 또 저임금 노동자와 빈곤층에게 별로 이익을 주지 못한다. 토지 가치세가 집가를 0으로 만들어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토지 가치세를 이제 균등하게 분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토지 사유권을 전면 박탈하는 조치의 정당성 결여 문제가 있고요. 또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안을 한다면은 이 온건한 토지 공개념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지와 같은 그런 과격한 토지 공개념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조지는 과거 토지 공개념
이론의 근거를 제시한 그런 분인데, 이 이제 조지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온건한 토지 공개념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가 89년에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 3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개발이익 관소 이런 법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위헌이 됐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 그 후에 이제 위헌이 돼버리고 토지 초과이득세는 또 헌법 불합치가 돼버렸어요. 이게 온건한 건데도 이게 에, 위헌 조치가 됐단 말이죠. 요 개발이익 환수는 남아 있는데 감면을 했다가 또 중단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 있었죠. 이것도 이제 좀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급진 토지 공개념은 앞에서 얘기한 그 조지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통 조지주의입니다. 이 조지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건데 토지 공유와 지대 100% 과세 이거는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위헌성이 높습니다. 뭐 거의 위헌 판결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희년 운동을 보면은 개천덕 신부 이후에 희년 사상과 조지의 사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조지가 그렇게 주장한 면도 있고요. 또 성경 구절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요거를 또 이제 혼동을 해가지고 조지주의자들이 이 토지 사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라고 요거를 이제 끌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원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를 영구히 못 파는 근거로 제시한 거지 토지의 사유권을 부정한 거 아니죠. 왜냐? 신년제도 때 토지 사유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걸 자꾸 공유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여기는 성경을 그대로 왜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토지 공유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 사상은 성경 자체가 아니고 자연법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성적인 어떤 추론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조지의 신앙이 그 당시에도 좀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지의 신앙이 이신론에 가깝다고 그 당시에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정통 우리 기독교라기보다는 이신론에 가깝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경에 에, 오경이라든가 여수와서 보면은 토지는 공유가 아니고 토지의 공정한 사유죠. 에, 그리고 희년 사상은 빈곤의 세습 방지, 불평등 완화, 일자리, 자유의 확대 이런 어떤 근본적인 희년 사상의 희년의 목적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토지 정책만 갖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바람직한 방향은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거는 저도 뭐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라든가 토지 재산 세율을 건물 재산 세율보다 더 높게 하고 점차 상향하는 토지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거 그거는 막 좋다고 봅니다. 플러스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요. 빈곤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가지고 빈곤의 대물림을 확실하게 좀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이 희년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조금 1시간 잡았는데 한 5분 초과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은 이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청강하는 분들이 좀 숫자도 적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현실적으로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은 이 정치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토지 정책을 할 건가,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희년 운동이라는 에, 그 운동으로 또 표현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헨리 조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해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생소하고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뭐 교수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뭐 귀에 쏙쏙 들어도록 이제 강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듣는 이제 청중이 좀 지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들으면서 참 현실적으로 이제 정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뭐 통찰력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면서 비판적인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의견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조지주의자들이 이제 있다고 그랬는데 그 주장들이 세상에마다 있지요. 근데 지금 그 경제학자들은 해도 뭐 주류가 있고 뭐 또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림이 뭐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제학자들 가운데도 조지주의자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일단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비판한 그 이 교수님이 비판한 그런 거는 이제 이 교수 개인의 어떤 그 비판이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예, 제가 이제 실은 1994년부터 이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라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대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 이제 경북대학에는 이 헨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을 번역한 분이 어, 김윤상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은 행정학과 교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정우 교수도 있고요 경제학과에. 그리고 이제 음, 또 조금 젊은 분으로 나중에 이제 합류한 분들이 경북대학에 한 두 분, 두세 분 더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대학에는 어, 정강수 교수라고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 이제 경제학자도 있고, 뭐 행정학자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아마 한 10년 전까지 계속해서 매월 한 차례씩 모여서 헨리 조지 책을 공부하기도 하고 헨리 조지에 관련된 에, 외국 학자들의 책을 이제 같이 공부를 쭉 했어요. 했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공감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어, 그런데 이제 하면 할수록 오늘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그 멤버들 중에서는 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만, 제가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다른 분들은 에, 이제 그 예천덕 신부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도 있고, 딱 그러다 보니까 헨리 조지의 사상을 어, 뭐 대부분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어, 있고, 또 중간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 헨리 조지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 에, 예를 들어서 이 최초의 최초의 토지는 에, 모든 인간들에게 공유물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어, 하나님이 요수아를 통해서 토지를 분배할 때는 이 가족에게로 이렇게 분배가 됐었죠, 그죠? 그런데 헨리 조지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공유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게 성경의 희년 사상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헨리 조지의 사상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연법 사상가 존 로크죠. 이 존 로크의 사상을 많이 이제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은 뭐 우리도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신형 사상과 동일하게 놓게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헨리 조지 사상을 신현 사상과 성경의 신현 사상과 같다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외도 에, 정말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이제 드문 그런 조지스트라고 분류될 수 있는 어, 경제학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 뭐 드물어 가지고 이제 헨리 조지 사상이 초기에는 그 당시 봉건 시대에는 워낙 그 봉건 시주들이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헨리 조지의 사상을 갖고 이 토지를 경자 유전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상은 너무나 획기적이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농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깨인 귀족들도 톨스토이 같은 귀족들도 이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토지의 일부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나 손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그때 뭐 봉건 시대니까 대지주들이 있는 시대죠. 이때는 정말 인기가 있는 사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토지 소유권이 신분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거래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다 보니까 신분에 의해서 뭐 힘에 의해서 토지를 장악한 그런 토지 소유권은 우리가 박탈해도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거래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어떤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다 내놔라. 너희는 한 뼘의 땅도 가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토지를 취득한 과정이 자기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예? 그 토지 노동의 산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토지를 샀는데 어느 날
토지를 다 내놔라라고 할 때 이게 과연 작물 취득이냐 아니면 선의의 취득이냐 이게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뭐 작물 취득이라고만 이렇게 몰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수익 중에 뭐 30%라든가 얼마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거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100%를 다 내다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 가치가 제로가 돼 버려요. 어느 순간에. 이런 거는 우리 또 헌법 체계상으로도 전혀 안 맞습니다. 헌법에는 재산권은 보장한다 돼 있고 어, 국가가 어떤 토지를 필요에 의해서 공유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딱 명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제도를 자꾸 주장한다고 해도 이 헌법 안 고치면 실행도 안 돼요. 그런 이런 거를 계속 자꾸 주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좀 온건한 온건한 방식이 오히려 오히려 정당성도 있고 또 실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국내는 아주 소수의 행정학자, 경제학자가 있고 해외에도 아주 소수의 뭐 대부분은 오늘날 신고전 학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가들이에요. 99%는 신고전파 이론이고 뭐 1% 될까 말까가 이제 조지스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1%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토지 공개념 워낙에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 사상이 상당히 이제 그럴듯하기도 하고 필요성도 있고 해서 헨리 조지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상가라고 볼 수 예, 감사합니다. 뭐 저도 뭐 질문할 게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는데 혼자만 질문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해주시고 어,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는 뭐 땅이 현재 없으니까 뭐 현재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하고 상관이 없다. 뭐 사실 상관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회 전체를 생각할 때 국가를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제 희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이제 조지 이제 헨리 조지의 어떤 사상을 뭐 그대로 뭐 수용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에 나타난 희년의 사상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잘 적용해서 좀 더 이게 이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제 법 제정하는 그런 문제 이제 이런 데 많이 또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헌법 이제 문제인데 이 헌법 자체가 제가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상으로 볼 때,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볼 때 좀 불합치한 이런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해보면 특별히 이제 거기 토지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경제 체제가 아니라 그 체제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대두되고 그게 뭐 이제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자꾸 이제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그거 이제 그 앞에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제 그래 되는데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토지 그런 이제 다 국가 소유로 이제 그래 했음에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 뭐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경제 잘 분야 잘 모르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 안 했다, 소득이 발전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이게 돌아가는 그 밑바탕의 경제 체제가 경제 시스템이 어떤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제가 뭐 진짜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 좀 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문이, 예를 들어, 헨리 조지가 있을 당시의 어떤 사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헨리, 헨리 조지도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그 경제가 돌아가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뭐 엄청난 어떤 그런 그게 영향을 주는 그 팩터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지의 어떤 그런 중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외에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 또 우리 무역하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이거는 어떤 그 단순한 어떤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도 경제학적 보면은 뭐 제가 뭐 별로 본 것도 없지만은, 당장 무슨 뭐 이게 그 수학 이런 개념이 없으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전개돼 있으니까, 우리 같이 뭐 진짜 그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학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어 이제 이제 조지의 어떤 사상 자체를 갖다가 이제 비판할 수가 없던 거죠. 이게 뭐에 허점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있는가? 지금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교수님이 나름대로 이제 거기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비판한 그 가운데도 조금은 이렇게 제가 뭐 자세히 이제 이참의 시간에 이제 들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또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갖다 너무 이제 토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단지 현재 우리 단계에서 좀 더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좀 느끼지 않고 좀 더 공정한 좀 분배 사회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뭐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해가지고 뭐 원초적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막물 뭐 이랬는데 이게 그거 생각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발하다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근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 언제부터 해가지고 내 소유가 되고 뭐 이게 참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서, 중요한 건 이제 현재의 문제가 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다음에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 오늘 그 강의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생각들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뭔가 이게 정리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은, 딴 것보다도 그러면은 발전과 빈곤, 그 책 자체가 보면 상당히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아직 못 읽어봤어요. 이제 그런데 그거
그게 지금 조지의 사상을 거의 뭐 대변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이제 일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뭐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옛날 그 고전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그렇게 이해가 쉽진 않아요. 예, 아, 그래. 현대 얘기도 아니고 음, 옛날 음, 얘기라서. 음. 어, 그럼 뭐 쉬운 그러니까 책도 뭐, 예, 근데 쉬운 이제 책도 예. 그거를 안 읽어봐도 음, 골자는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빈곤하냐? 음, 사람들이 에, 임금이 안 올라서 발전은 되는데도 임금이 안 올라서 이렇게 계속 빈곤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그 전에 사람들이 인구론이라든가 이걸 끌고 와가지고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 이 사람 얘기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발견한 게 뭐냐? 아, 이게 발전 과정에서 지대가 자꾸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 예? 지주들이 그 성장의 열매를 다 따먹고 이게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안 돌아가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 원인이 맞다면 그놈을 살짝 막 걷어내 가지고 일단 나눠버리면 노동자들이 더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뭐 단순하죠. 논리는 단순한데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본 바에 따르면은 이거는 제가 뭐 토론을 해도 이 사람의 빈곤 원인론이 뭐 정확하지 않다는 거는 제가 뭐 토론을 하더라도 제가 음, 이거는 설명할 자신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되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 어느 개인 아담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다 너가 이걸 누리고 살아라고 내 토지를 줬다고 할 때 그 토지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눠서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 그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한 토지 분배하고 그다음에 희년이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이외에 뭐 토지를 어떻게 나눠서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예?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존 로크 같은 사람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예, 그럼 토지는 공유를 하고 예. 근데 이제 존 로크도 토지 사유제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토지는 너무나 넓고 사람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개간한 토지는 자기가 갖도록 하자. 이게 초기의 룰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뭐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사람은 적고 미개간된 토지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개간해서 자기가 쓰는 거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개간할 토지가 없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그때는 이미 누군가가 다 사유화 해버린 거예요. 힘으로 사유화한 사람도 있고 뭐 선점한 사람도 있고 막 뒤에 와가지고 막 정복해버린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현재까지 토지의 소유권의 이렇게 변천사를 보면은 여기는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뭐 무력으로 점령한 것도 있고, 먼저 선점한 것도 있고 뭐 중요한 것도 있고 상속한 것도 있고 또 거래한 것도 있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래가 대부분이죠. 거래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봉건 시대의 토지 소유권은 박탈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많은 나라들에서 토지 개혁을 했어요. 농지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나라처럼 그 이렇게 뭐 유상으로 이걸 매입을 해서 나눠줬지 공산주의처럼 이거를 강제 무상 몰수한 데는 없어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는. 그는 공산주의에서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조지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무상 몰수하자고 나서니까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왜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슨 성경만 파고 들고 뭐 이제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제 삶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중요한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 여러 가지 또 교육 뭐 문화 이쪽에 우리가 좀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못하면은 이런 이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실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경제학자로서 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그 경제관 뭐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뭐 갖고 왜 뭐 좀 이게 우리 그 이제 모임에서 이제 나아가고 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온갖 것을 다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몇 달 안 되지만 예, 예, 이야기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여기 이제 인사한다고 예, 이제 제가 그 정도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필립 우리 성 예, 교수님 예. 사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과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에, 그, 함께 이 양식을 나누며, 사실은 지금 뭐 지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새도 이제 뭐 주식을 하면서 주식 분배를 하고 어느 회사에 넣으면은 이윤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나오고 어떤 중소기업은 너무나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은 대충은 알지만은 이렇게 토지 문제로 들어가면은 사실 저도 이제 맹탕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려면은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조금 쉽고 이런 깊은 이론보다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인가. 아까 저기 뭐 우리 어, 우성 기사님, 우 목사님은 말씀하셨지만 뭐 땅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땅이 있어요. 필리핀에다가 7.6헥타, 6헥타를 사서 내 개인은 아니지만 이제 공개념으로 법인 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사서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사회를 돕겠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도 하지만은 사랑의 섬김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 해서 지금 사실 농사 뭐 망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농법을 지금 같이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제가 뭐 시간이 벌써 지나서 더 많이 말씀드리기는 괜찮습니다. 어려운데 예, 뭐 괜찮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실제로 우리에게 부닥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줄 것인가.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이 가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고기를 주기도 하지만은 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쳐주는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토픽이 있다면은 우리 이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토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토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금방 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만몬이 결국은 돈이 그 경제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여기에 실질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다음에 강의를 토픽을 조금 더 좀 쉽고 그다음에 브로드하게 그러면서 실제적인 것 저기 주문이 너무 복잡하죠? 부탁합니다. 예. 그거 연관해가지고 원래 이제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토요일이잖아요. 거기 3월 마지막 토요일 그때도 이제 이 교수님 거기 어, 강의 순서로 돼 있어요. 원래는 거기 이제 직업 윤리를 이제 강의로 돼 있는데 그거가 뭐 지금 이제 교수님이 요구한 거하고 조금 이게 절충하면은 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거 또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한 세션으로 따로 한번 마련하는 것도 더 이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겠죠. 예,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수님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베님,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베베님,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 강의는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을 좀 사기는 샀거든요. 근데 조지 헨리, 책이, 예, 조지, 헨리 조지, 예, 헨리 조지, 죄송합니다. 헨리 교수.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 책이 목요일날 오다 보니까 저도 다른 일정이 있고 해가지고, 연설문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소설보다는 이런 책이 더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저기, 그, 중3 때였나? 우리 경제문화 시간에 뭐 멜더스, 인구론 뭐 그런 거는 들은 기억이 나는데, 조지 뮬러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정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이게 좀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수님 잘 연구하시고 잘 풀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김문실 집사님, 예. 혹시 마이크 이 소리 안 들립니다. 소리. 예, 됐습니다. 예, 이제 들리죠? 예, 예. 신현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부의 이 불균형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데서 교수님이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오면서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때의 고전적인 문제와 지금 현재 이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목사님이 그 원하시는 부의 불균형,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저도 들어도 참 복잡하네요. 이 문제가. 예,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경과 전경의 신념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교수님을 좀 먼저 매달 하긴 그렇고 이제 두 달에 한 번 혹은 이제 석 달에 한 번 이런 이제 경제하고 연관된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인가 그게 이제 비판적으로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뭐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제 이 교수님이 아주 적합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강사료를 들려도 강사를 안 받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영업을 했고요.
시간이 좀 돼서 우리 베베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를 보내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누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깨닫고 들려주고 성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알아서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교수님 감사드리고 우리 우 교수님 언제나 리더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들을 때에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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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마치겠습니다.